최근 시장이 대폭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악재 때문에 하락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하락이 과연 정말 악재 때문이었을까요? 트럼프의 관세 발표가 있던 날 갑작스런 하락에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 더 사야 되나? 이런 퍼드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셨을 텐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 개입 없이 냉철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CPI나 FOMC 같은 큰 경제 이슈가 있는 날에도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거래자들의 물량을 이용해 가격을 움직이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천기누설자입니다. 여러분,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건 누굴까요? 바로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가진 고래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력들이 가격을 어디로 움직이려 하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차트에는 이들이 남긴 흔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 흔적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더 이상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세력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겠죠? 그 방법이 바로 이너서클 트레이더 전략입니다. 줄여서 ICT라고 하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게 뭐냐고 물어보실 분들을 위해 바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전략이 아직 국내에선 익숙하지가 않죠. 지금부터 이 모든 걸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어려운 용어를 빼고 초보자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의 목차를 세력들이 가격을 움직일 때마다 늘 반복하는 총 3단계의 과정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첫째, 세력들이 방향을 트는 순간. 둘째, 세력들은 최대한 많이 사고 싶다. 셋째, 가짜 돌파로 개미 털기. 이렇게 3가지로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이 이 영상을 보기 전과 후로 나뉠 거라고 자신있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당시의 상승 추세를 보면 저점부터 고점까지 이런 파형을 그리며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추세가 언제 반전될지 알 수 있다면 수익은 따놓은 당상이겠죠. 그렇다면 이 상승 추세가 반전됐다는 명확한 신호는 뭘까요? 바로 이 저점을 이탈했을 때입니다. 아니, 이런 저점들도 있는데 왜 하필 딱 꼬집어서 이 저점이야? 라는 물음표가 뜨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저점이 추세 반전의 기준점이 되는 이유는 이 최고점을 만든 저점이기 때문인데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21년도 석가빔 당시의 일봉 차트인데요. 당시 이 상승의 최고점을 만든 이 저점을 돌파한 시점이 추세 반전의 신호가 되어 되돌림 이후 하락했습니다. 나는 분봉으로 매매하는데 이건 일봉이잖아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잠시만요. 이 전략은 이런 큰 추세뿐만 아니라 이 추세 안에 있는 이런 내부 추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 하락 추세에서 이 최저점을 만든 고점, 여길 돌파한 시점이 추세 반전의 신호가 되어 되돌림 이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 추세도 마찬가지로 최고점을 만든 저점, 여길 돌파한 시점이 추세 반전의 신호가 되어 되돌림 이후 하락했습니다. 이 되돌림도 자세히 보면 여기가 최고점이죠. 이 최고점을 만든 저점, 여길 돌파한 시점이 추세 반전의 신호가 되어 되돌림 이후 하락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이때의 차트를 보면 제가 왜 이 저점을 이탈하는 게 위험하다고 노래를 불렀는지 이해가 되시죠? 트럼프의 관세 발표가 있었던 곳은 정확히 이 지점인데요. 이 구간도 자세히 보면 이런 파형을 그리며 상승하다가 이 최고점을 만든 저점, 여길 돌파한 시점이 추세 반전의 신호가 되어 되돌리는 자리에서 트럼프의 관세 전쟁 선포와 함께 하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당시 텔레그램에 공유해드렸던 자리죠. 즉, 이 하락 자체는 관세 관련 악재가 터지기 전부터 차트상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추세가 반전된 형태를 시장 구조가 바뀌었다 라고 해서 마켓 스트럭처 쉬프트, 줄여서 MSS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 시장 구조가 깨졌다 해서 마켓 스트럭처 브레이크, 아니면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다 해서 체인지 오브 캐릭터,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MSS, MSB, 쇼츠 전부 이름만 다를 뿐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세력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그 첫 번째 흔적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알았다고 해도 세력들이 언제 어디서 출발할지 모른다면 무용지물이겠죠. 다음 목차에서 그 두 번째 흔적을 찾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만약 세력들이 진입한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면 세력들이 거래하는 방향으로 똑같이 따라가며 너무 쉽게 돈 복사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차트엔 세력들의 진입 지점이 어디인지마저 그 흔적이 남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세력들의 우리 여기서 출발할 거야 라는 흔적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선 추세 반전을 확인하고 이런 유동성 공백을 찾으면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여기서 이 캔들 3개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장대양봉의 거래량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 3캔들의 트래픽을 확인해보면 오히려 이 구간의 체결량이 가장 적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면 이 첫 번째 캔들과 세 번째 캔들의 가격이 겹치질 않죠. 쉽게 말해 이 아래에서 숏친 사람들의 평단가가
이쯤이었고 세력들의 매수 압력으로 그게 줄줄이 청산되면서 거래량 없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 상황을 반대로 세력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기선 얼마 사지도 못했는데 가격이 이만큼이나 올라버렸으니 물량 매집에 비효율이 발생한 건데요. 이런 형태의 갭을 페어 밸류 갭, 줄여서 FBG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세력들은 여기서 놓친 물량을 다시 사기 위해 높은 확률로 이 가격까지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가격이 이쯤일 때 저는 여기서 롱 포지션을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안 오고 그냥 가버렸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상승에도 갭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캔들에서 세력들이 또 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갭을 만든 3개의 캔들 중 이 첫 번째 캔들을 세력들의 대량 주문이 발생했던 캔들이란 뜻으로 오더블럭, 줄여서 OB라고 하는데요. 이 오더블럭이 바로 우리가 세력을 따라가는 자리예요. 보시면 여기서 놓친 물량을 확보하고 정확히 오더블럭에서 상승을 이어나가죠. 그리고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여기서도 갭이 생기는데요. 이후 되돌림에서 이 갭을 해소하고 정확히 오더블럭에서 상승을 이어나가죠. 그리고 여기도 엄청 큰 갭이 생겼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더블럭에서 이 고점을 뚫는 상승을 노리고 진입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을 뚫지 못하고 저점을 먼저 깨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세력이 방향을 틀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최고점을 만든 저점을 돌파했으니 MSS, 추세 반전이죠. 세력들이 아래로 가겠다는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간 포지션은 기분 좋게 잃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는 이 하락에서 세력들의 흔적을 찾아 되돌림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세력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에 큼직큼직한 갭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하락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에도 FBG가 있습니다. 그럼 이 캔들이 오더블럭이 되겠죠? 그리고 정확히 오더블럭에 도달했을 때 트럼프의 관세 발표와 함께 여기서 하락이 시작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에서 유일하게 해소가 안 됐던 이 갭을 만든 오더블럭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하락에 대한 반전에서 시작된 상승이 이 하락에 대한 반전으로 확장이 됐고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이 오더블럭까지였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제가 뉴스보다 차트에 훨씬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력들의 진입 지점이 어디쯤인지 그 두 번째 흔적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알아야 할 건 세력들이 개미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세력들의 흔적을 따라가며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매번 속임수에 당해 버스를 놓쳐버린다면 키보드가 남아나질 않겠죠. 다음 목차에선 세력들의 속임수를 구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패턴을 완성하고 돌파하길래 포지션을 잡았는데 그 돌파가 페이크아웃인 상황. 물론 시장에 100%는 없기에 계획대로 손절을 했으니 이 또한 올바른 매매라고 할 수 있지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돌파가 속임수라는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불필요한 손실을 볼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걸 어떻게 구별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번 목차에서 그 생각이 바뀌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 거짓 돌파는 언제, 어디서, 왜 발생할까요? 바로 추세 반전 이후 오더블럭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장대 음봉으로 하락했으니 가격이 반등할 때마다 사람들은 하락을 의식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세력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수많은 개미들을 전부 데려갈 순 없겠죠. 그래서 이 고점이 뚫리는 순간 여기서 쇼 포지션에 진입했던 사람들은 패턴 실패구나 라고 생각하며 대부분 손절하게 되고 이 유동성을 세력들이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가 바로 우리가 세력을 따라갈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런 파형으로 올라왔으니까 이 저점이 뚫리면 되돌림에 들어가야지. 하지만 고점을 올렸죠. 그럼 이제 기준을 이 저점으로 바꿔서 이 저점이 뚫리게 되면 되돌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예시를 볼게요. 여기서 MSS가 발생한 후 이 되돌림의 세력들의 속임수가 보이시나요? 1시간 봉으로 확대해 볼게요. 이 추세선을 돌파하며 개미들의 숏을 유도한 후 이런 파형으로 고점을 넘기면서 여기 있던 숏을 전부 터뜨리고 MSS 이후 되돌림으로 이 갭을 메꾸고 오더블럭에서 반전했습니다. 현재 구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갭을 만든 오더블럭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이 추세선을 돌파하며 매수 심리를 자극했지만 결국 다시 저가를 갱신하면서 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런 가짜 돌파에 손실보는 일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 오더블럭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MSS가 발생한다면 되돌림에 롱 포지션 진입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결론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최고점을 만든 이전 저점이 추세 반전의 기준점이다. 상승 추세가 아니라 하락 추세라면 최저점을 만든 이전 고점이 되겠죠. 둘째, 이런 유동성 공백이 세력들의 진입 흔적이며 이 첫 번째 캔들이 세력들의 진입 지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되돌림을 기다렸다가 세력들을 따라가야 한다. 셋째,
세력들은 추세 반전 후 되돌리는 과정에서 속임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속임수에 당한 사람들의 유동성이 흡수되는 시점, 그때가 진입 타임입니다. 너무 어려운 용어나 방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그것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기법을 생소하다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포지션 셋업을 쇼츠로 만들어 주기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반복 시청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테니 쇼츠도 많이 봐주시고요. 끝으로 제가 아직 초보 유튜버라 10분짜리 영상 하나 만드는데도 며칠씩 걸리다 보니까 영상에 담지 못한 세부적인 관점은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제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보시면 공식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영상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관점을 브리핑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씩씩하지 못한 무빙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조금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오더블럭의 저가 94K를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어서 큰 관점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길 먼저 가냐, 여길 먼저 가냐의 손익비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안 보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도 이런 간단한 기준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셔서 계획적인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트레이더분들의 고충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